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유명 강사 강의만 듣고 성적 오를 거라 믿는 순간 우리 아이는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그 강의 지금 우리 아이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도 하루 10시간 공부했는데 왜 안 오르죠?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충격적이니까요. 첫 번째로 1타 강사에 집착하는 순간 실패는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유명 강사의 강의는 곧 성적 향상이라고요. 대부분의 1타 강사들은 상위권 및 최상위권 학생들이 열광하는 그런 수업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초등학생에게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격인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중하위권 학생인데 기초가 하나도 없음에도 현우진의 뉴런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경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강의가 자신의 수준보다 어렵다 보니 한번 들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서 포기하게 되고 엄두가 안 나다 보니 자신감을 잃고 수학을 잘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은 오히려 노베이스 전용 강사로 바꾸는 순간 개념이 잡혀나가고 실력이 차근차근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건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 지금 수준에 맞는 강사, 바로 그것입니다.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면 아무리 시간과 돈을 들여도 성적은 안 오릅니다. 두 번째로, 전형적인 루틴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10분만 고민하다가 해설을 본다? 그러면 그냥 공부하지 마세요. 수학 실력 잘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최대한 해본 뒤에 봐야 그제서야 실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10분 고민하고, 아니 5분도 채 고민 안 해보고 안 풀리면 바로 해설을 봅니다. 그럼 뭐가 남죠? 그 방법은 10중 8구 결국 풀이법 암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해설을 보는 게 비록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고민을 한 후에 더 이상 답이 도출되지 않을 때 그때 해설을 봐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맨날 풀었던 익숙하게 아는 100문제? 생각 안 하고 자동반사처럼 푸는 그런 문제들 실전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물론 계산력이 약한 학생들 혹은 시간 단축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자동반사 훈련이 필요하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의고사, 수능, 2점, 3점 초반 문제 같은 뇌를 빼고 푸는 문제들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능은 생각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생각 훈련 그런 걸 하지 않게 되면 무조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를 접근할 때 생활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할 때만 고민하지 마시고 밥 먹을 때 아니면 학원으로 혹은 학교로 이동할 때 꾸준히 고민을 해야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생활화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오답노트 그냥 따라쓰기 이런 거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풀이가 암기가 되어버리는 오답노트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오답노트는 복기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그것이 옳았는지, 어쩌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됐는지 한번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오답노트의 본질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오답 정리 잘 된 사례를 떠올려 보면 해설을 듣고 나서 이전 사고방식과 올바른 접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포스트잇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이 있기 전에 계속 이것을 다시 보면서 다음 시험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할지 마인드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봤는데요. 덩달아 계산 실수도 잡아지면서 점수 상승력이 높아진 것을 제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푼다 수준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복습 그냥 한다고요? 3번 이상 안 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제발 복습할 때 눈으로 훑고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 푼다고 생각하고 다시 풀어보세요. 자기가 풀어서 맞췄으니 당연히 알지 라는 그런 자만심은 부탁드리는데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시험 볼 때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은 이전에 맞췄는데 푸는 방법을 어설프게 알고 있고, 그런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 겁니다. 애초에 자기 실력으로 접근할 수조차 없는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을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의외로요. 어차피 못 푸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이 풀었던 문제들이 다시 시험에 나올 경우 그게 안 풀릴 때 그로 인해 시간을 다 잡아먹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할수록 자주 복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 중 하나인데, 딱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가 있을 경우 그것만 가지고 7에서 8번 복습을 시키고 다시 풀리고 숫자 바꿔서 또 풀리고 유사유형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풀리고
스스로 복습을 못하면 제가 여러 번 보게끔 시키도록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개념이 몸에 밴 상태가 되었고 그 아는 문제들을 무조건 맞추고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혼자서는 절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습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실하게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는 엉덩이 힘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구력이 물론 중요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건 효율성입니다.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누구는 1등급을 받는데 누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공부 방식입니다. 지금 당신의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오른다면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이 오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 제가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치동 장선생 장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